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월 25일 월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날씨가 상당히 포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흐름도 날씨처럼 상당히 맑았던 하루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약 2.2%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 다시 3200포인트를 돌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 흐름을 보면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그런 하루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약 2%의 상승이 나왔고 999포인트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0.7포인트만 상승했다면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돌파했을 텐데 내일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코스닥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오랜만에 3%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89,4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는 무려 5%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135,0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는 오전부터 좋은 흐름이 나왔고 삼성전자는 비교적 오후부터 좋은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내일은 9만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오늘 현대차는 약 1.2%의 상승이 나왔고 반면에 기아차는 6%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흐름은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상당히 좋았네요.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반대로 개인이 홀로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3200포인트를 넘은 것은 오늘이 처음이네요. 이어서 코스닥을 살펴보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에 순매수가 들어왔고 때문에 오늘 1000포인트 가까운 위치에서 지수가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에 양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오늘 특징으로 살펴보면 오랜만에 연기금에서 순매수로 들어왔죠. 여기 과거를 살펴보면 최근 한 달 동안 처음으로 순매수를 보여주었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고 또 연기금에서 같이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이어서 현대차는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반면에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오늘 소폭이나마 상승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기아차는 현대차하고 조금 다른 흐름이 나왔는데 현대차는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다면 기아차는 기관 쪽에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상승으로 마감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LG화학, SK텔레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을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기아차, SK하이닉스, SK, 셀트리온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현대모비스, 대한전선, 대한항공, 삼성HDI, LG전자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은 특히 우리가 주목할 이슈가 많은 그런 한 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자별로 한번 우리가 조금 주목해볼 만한 이슈, 그런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했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날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각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있고 또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미국의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이어서 한국의 4분기 GDP 발표도 화요일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부터는 애플과 테슬라 이 두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고 또 목요일에는 미국의 4분기 GDP 발표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렇게 굵직한 이슈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빠르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미국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하고 테슬라 이 기업들은 나스닥의 상당 부분의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하게 된다면 실적 장세로 이어질 수 있는 주가의 흐름에도 조치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의 상승은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기업들의 실적 변화
이런 것들이 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유진 투자증권에 따르면 국내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130조였다면 올해에는 약 188조 원, 그리고 2022년에는 220조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단정 지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나스닥 대표 기업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도 있으니까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을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목요일에는 배당 그리고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도 기대가 되는 하루거든요. 그래서 특히 목요일은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시장을 지켜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울러서 12월 28일 실적 발표 당일에는 삼성전자의 새로운 투자 발표에 대해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물론 정확하게 이날 발표하겠다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최근에 TSMC에 30조 원 투자가 있었고 또 자동차와 IT를 중심으로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삼성전자 측에서도 28일날 실적 발표와 함께 배당 정책 그리고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 뿐만 아니라 투자 계획, 이렇게 다양한 점들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특히 한번 28일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 반드시 지금 반도체 업황이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반도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본다면 반도체 부족 현상, 한마디로 쇼티지라고 하죠.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이게 올해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사실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가장 심화된 곳은 자동차 시장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포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쇼티지 현상 때문에 브라질에 있는 현지 공장 3곳을 셧다운 중이고 또 추가적으로 공장 1곳을 가동을 중단을 했습니다. 아울러 독일의 폭스바겐도 마찬가지로 현재 생산 라인 가동이 지연되어서 무려 종업원을 1만 명이나 임시 해고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도요타, 그리고 혼다, 닛산, 이 기업들도 반도체 쇼티지 현상 때문에 감산에 돌입했다는 그런 보도자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2021년 초 지금의 현상은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 그리고 그 현상은 올해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게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있죠. SK하이닉스도 있고 DB하이텍, 반도체 기업들을 항상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여러 소부장 기업들까지 같이 묶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반도체의 지금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알게 된다면 조금은 투자의 방향성 그리고 투자 기간,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데 상당히 유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투자하셨던가 아니면 투자할 계획이 있다면 지금의 반도체의 상황, 이 상황을 한번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를 중심으로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바일, 그리고 가전, 디스플레이 시장까지 공급 부족 현상이 연쇄 이동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래 제가 빨간색으로 줄을 그어왔는데 전세계 반도체 공장이 100% 가동을 해도 지금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 이 점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한번 강한 슈팅이 나온 적 있죠. 누가 봐도 속도를 위반한 그런 상황에서 매수하지 않는다면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점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간혹가다 제 영상에 이런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의견이냐면 A라는 종목을 더 가져가야 될지 혹은 지금 수익 실현할지, 이런 의견들을 저한테 주시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투자라는 것은 여러분들만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 종목이 속한 업황과 이 종목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비전을 보고 들어왔다, 조금 장기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흔들리는 구간이 발생이 되더라도 조금 오래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계획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수익이 발생이 되었을 때 조금은 수익 실현하는 것도 항상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론,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계획, 어떤 계획을 세우고 접근했는지 이 부분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대응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었는데 오후가 되면서 조금은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손을 잡았고 5나노 공정을 활용해서 자동차 반도체를 생산하겠다, 이런 타이틀의 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5호가 되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 이슈, 이런 이슈들은 꾸준히 나올 거예요. 어느 시점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인텔, 테슬라, 퀄컴,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이런 이슈는 항상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느 재료 하나만 가지고 이 기업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참고로 며칠 전에 삼성전자에서 인텔 측에 반도체 메인보드 칩셋을 수주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아쉬워했던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삼성전자와 인텔, 이 두 기업 중에 갑은 인텔이 아니라 삼성전자예요. 지금 반도체 쇼티지 현상,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고, 이런 현상은 올해까지, 멀리 본다면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갑은 TSMC와 삼성전자고, 인텔과 테슬라, 그리고 많은 기업들은 갑이 아니라 을로 분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인텔의 수주권을 따냈다, 따내지 못했다, 이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텔의 물량을 수주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는 이미 포화 상태고, 또 기대할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인텔 물량을 수주했는지 수주하지 않았는지 이전보다는 반도체 쇼티지 현상을 주목해보고 진정한 갑은 누구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월요일부터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한 주간은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있는 한 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 발표, 그리고 각 국가들의 GDP 발표, 또 FOMC 이런 일정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